네, 확실히 시장은 지금 종목과 테마 장세로 움직이죠. 그 종목과 테마 장세를 이끄는 건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이 조금 주춤하니까 이제는 그 주변으로 이제 퍼집니다. 전해질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 분리막 얘기도 나왔고요. 주변에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옆에 돌아보니까 양극재보다는 너무 안 올랐는데 이런 게 있는 건지 가치들 지금 전체적인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꼭 2차 전지만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테마들, 혹시 후발주자로 올라갈 테마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최호선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부장과 함께 마켓 전략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시장을 뭐 종목과 테마 장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최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시장? 그래서 뭐 작년 말에 제가 출연해서 네. 올해 시장은 역시 2차 전지, 로봇, AI, 뭐 메타버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에 지금 우리나라 뭐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사실은 기업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사실 돈을 벌고 있는 기업 대기업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2차 전지가 성장성과 수익을 좀 내고 있어서 시장에 수급이 좀 쏠려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IRA 법안 관련해서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IRA 핵심 광물 요건을 비교하고 네.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IRA 핵심 광물 조건은 일단 중국에서 원재료 및 완성 제품을 미국에 팔지 마라 이 내용이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수혜를 좀 받는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없게 되면 미국의 완성차를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는 FTA를 지금 네. 체결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이 돼서 현재는 일단은 유효하게 2025년까지는 유효하게 이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다행히 소재를 납품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말씀드린 이 IRA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미국 IRA 대응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수직 계열화된 회사의 좀 중심으로 봐야 된다. 고 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좀 말씀드렸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를 뭐 재차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채굴, 소재 가공, 양응급제 제조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배터리, ESS 등 생산을 할 수 있는 종합으로 수직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데 특히 그 광물 자원이 아르헨티나 쪽에서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를 통해서 향후 밸류에이션이 추가로 좀 받을 수 있는데 네. 최근에 뭐 주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던 이유가 이제 PBR 0.3배에서 0.6배에서 39만 원까지 좀 올랐는데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투자 매매 전략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기존에 지금 소재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소재부품 회사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 대기업에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LG, 삼성, SK 납품하기 때문에 네. 이쪽 1등한 회사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은 가지고 가면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거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길게 보시면 길게 한 2년 정도 보시면 사실은 미국의 2024년 11월 5일 날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에 대한 뉴스와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한 발전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도가 지금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리로 올라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하게 되면은 현재 중국과의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도리어 기소된 게 인기를 끌어올리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사실 있습니다. 지금 네. 중국의 그 제재하는 부분은 바이든 정부보다 트럼프 정부가 먼저 했기 때문에 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시장을 좀 차지하자 되냐에 대해서 투자자들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또 수혜주가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저희가 중장기 공략주로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최호선 부장께서도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AS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목할 분야는 제가 원고를 보니까 로봇 쪽을 잡으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도 테슬라봇이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역시나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사실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로봇 관련된 주를 제가 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보고 향후 어떻게 매매를 가져가야 되냐 관점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서울 모빌리티 쇼 지금 일선에서 하고 했는데 이제 그 킨덱스에서 테슬라가 이제 그 로봇 모델을 좀 갖고 왔습니다. 물론 움직이는 모델은 아니지만 작년 앨런 머스크가 이제 2만 달러, 그러니까 주가로 금액으로 따지면 한화로 따지면 2,600만 원 가격으로 3년에서 5년 내 이 로봇을 좀 더 수백만 대 생산해서 보급할 거다고
갖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에 1등하는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2조 4천억 전후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큰 포인트로 보게 되면 역시 로봇의 최종 단계의 로봇은 사실 이족 보행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로 보게 되면 일단 인구 감소랑 제조업 서비스업의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특히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로봇 수요가 지금 뭐 좀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전망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테슬라의 로봇 참여 선언이 사실은 그 테슬라의 고 밸류에이션을 지속하게 하면서 성장성을 가져가는 모델이기 네. 때문에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사실은 관련된 준비된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그 이족 보행 로봇의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글로벌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 2회사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인수했죠. 그다음 일본의 혼다 아즈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개 회사 외에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올 수 있게 되면 로봇 관련된 성장성은 더 시장에서 관심 갖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족 보행하는 로봇을 만드는 건 돈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는 두뇌, AI까지 네네. 이제 결합되게 되면 그게 무서울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쨌든 국내에서 로봇 관련주가 삼성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점검하고 저희가 로봇 투자는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뉴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실제 이 고밸류에이션을 이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협동 로봇 시장이 이제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동 로봇 시장에 이제 국내 기업의 그 비중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확대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 이견이 없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밸류에이션 좀 받고 있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K 로봇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 그러니까 네.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뭐 기타로는 이제 네이버, 롯데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진출을 좀 확인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제 협동 로봇 시장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그 매출 수출 추이를 보게 되면 미국에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원재료는 그 중국이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은 지금 관세가 25% 이상 받기 때문에 국내 로봇이 사실 미국에 어느 정도 수출이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향을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투자할 만한 거는 협동 로봇 잘하는 데 투자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로봇주에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 네. 좀 관심 가져야 할 게는 사실은 워낙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라고 아주 네. 비상장 회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산이 싶습니다. 투자한 회사라고 하죠. 로봇 네네네. 얘기 나올 때마다 두산 로보틱스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네. 언제쯤 상장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네. 시가총액이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 국내 지금 IPO 좀 큰 회사들이 다 좌절이 되고 IPO가 안 되는 상황인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사실 공모가가 그래도 1조를 받지 않겠냐는 희망적인 내용이 있고 현실적으로 두산그룹도 두산 로보틱스로 올해 상장하려는 의지를 언론에서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회사들이나 AI 관련된 그 회사들이 사실은 그 1조 미만의 회사들이 공모 시장이 안 좋았지만 상장하고 네. 나서 수익이 좋듯이 로봇 시장도 지금 고밸류 받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되면은 상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회사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기타 그 IPO 준비 중인 로보틱스 관련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상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로봇 현재 관련 회사들이 IPO 할 때면 관심 가져라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대주주가 두산인가요? 그럼 두산에 좀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모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 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과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오늘은 확인했습니다. 최호선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